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9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사칭 사기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은 채널 운영 목적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시황 관련된 차트들 보고 그 다음에 Q&A를 볼 건데,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그 부르저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일단 테더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 이제 같이 올려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테더 차트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어제 더 늘어난 부분은 없고, 일단 조정 국면에서 비트코인 이렇게 조정 국면에서도 일단 꾸준히 근데 늘어났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치는 이 채널 4분의 1 지점을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제 그 자정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이 이제 9% 넘는 상승을 해주면서 만 달러 이 저항으로 작용됐던 만 달러를 한 번에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51 이평선이 어제 이제 저항으로 계속해서 작용되면서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전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51 이평선에서 복 마감을 했었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51 이평선을 돌파를 시켜줬습니다. 일단 현재 위치는 51 이평선과 이제 21 이평선 이 사이에 있고요. 이 채널 4분의 1 지점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이제 진행되겠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본다면 일단 지난번에 이제 롱 물량 한 3천억 정도 해당되는 롱 물량도 어느 정도 이제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도 이제 가벼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뭐 다이렉트로 여기서 급반등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기보다는 시총 차트 이제 설명드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차트도 저점을 좀씩 높이면서 꾸준히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 브루저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루저님이 일단 먼저 글을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와이코프 패턴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현재 차트와 아주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서 참고해 볼 만한 것 같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제가 이제 이 조정파동 관련된 글에도 오늘 그래도 이제 제가 따봉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혹시 그 스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글에 엔터가 많거나 이 링크가 많이 걸려 있을 경우에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이거를 그냥 스팸일 수 있는 댓글로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상적인 글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다시 그 승인을 하고 제가 체크를 하니까, 혹시라도 만약 제가 못 봐서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하면 다 체크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답글을 다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댓글에 답글 다는 경우는 이제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저님이 의견 써주신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현재 비트코인 어제 이제 상승하기 전에 모습이고요. 이제 와이코프 패턴과 비슷하다라는 의견인데, 보시면 이렇게 와이코프 패턴이 이런 어떤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어떤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렇게 다시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런 라인들의 어떤 점들의 명칭들은 그냥 어떤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치를 BC, AR, ST, SOW 여기까지 이제 진행된 걸로 이제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SOW까지 진행된 이후에 다음 패턴은 이렇게 상승을 해줍니다. 상승해주고 이런 박스 형태 움직임을 또 이제 만들어줘요. 근데 이 기간을 보면 지금 이 SOW까지 만들어진 이 기간이 이 와이코프 패턴에서 봤을 때 한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패턴이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좀 더 이제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박스 형태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스를 깨고 하단부를 깨고 지지라인 깨고 내려갔다 라고 하면 어떤 이제 모습이 되냐면, 비트코인을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일단 박스 움직임은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파 상승, 엘리엇 파동으로요. 뭐 2파 조정, 그리고 이제 3파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준 다음에 3파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 박스 형태 움직임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기서 지금 이 기간이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거의 뭐 한 달 정도, 한 달이 좀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 아까 이제 이 모습이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완성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3개월 또는 뭐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이제 기간이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이다가 흘러내린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1-1안으로 진행된다는 이 뷰 자체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해 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이 현재 위치까지 오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 9월 9일입니다. 그러면 9월 9일이면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되는 기간인데, 아까 이제 와이코 패턴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지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여기 박스 형태로 더 진행되다가 깨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1-1안 자체, 이 큰 흐름 자체가 먼저 깨진다. 그래서 이 와이코 패턴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 피크 찍고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패턴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물론 박스 형태로 좀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20주 이평선 터치하고 반등을 하든, 아니면 20주 이평선 닿기 전에 먼저 이제 올라가 주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더 높여주면서, 아까 시총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저점을 높여주면서 시간을 한 30거래일 정도 시간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13,900달러를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3파를 만들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그럼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시총 차트 이제 현재 위치가 2,755억 달러입니다. 2,755억 달러고,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약한 모습이죠. 이제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약한 모습이고, 보시는 것처럼 50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승을 해줘서 50일 이평선까지 붙여놓고요.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 밑에 있는데,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단 이 50일 이평선 자리가, 지난번 이제 2,800억 달러, 지난번에 여기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라인을 한 번에 넘지 못하고요. 2017년도 3월에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였나 보면, 이때도 이제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때도 51일 평선에서 이렇게 3거래일 정도 시간을 더 보냅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과 51일 이평선이 이렇게 만날 때까지 데드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돌려 세웁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 51일 이평선을 한 번에 넘기보다는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요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지고 한 3-4거래일 만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줘요. 올라가주고 그 이후에 다시 횡보 흐름 보여준 다음에 넘어가 줍니다. 돌파를 해줘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한 뭐 2-3거래일 정도, 물론 이제 정확하게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모습으로 꼭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2,880억 달러 이 라인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50일 이평선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더 보내준 다음에 양봉을 만들어서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 주고 앞으로 그러면 뭐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쯤에 상승을 해서 일단 직전 고점이었던 3,880억 달러 이 정도 라인까지 올라가 주는 거죠. 올라가주고 여기서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한 8월 10일에서 한 15일 이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3,800억 달러를 넘어가주면서 이 지금 시총 차트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아마 그때쯤 8월 10일쯤에서 뭐 8월 중순쯤에 넘어가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채널 중반까지 상승해주는, 이때처럼 채널 중반까지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총 차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롱 차트를 볼 건데, 일단 숏 차트는 일단 그 비트맥스 차트를 보면 좋은데, 지금 비트맥스가 당일 거래량만 나오고 그 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비트맥스 차트를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파이넥스 이런 차트처럼 계속해서 이제 롱이라든가 숏 물량 나온 차트를 아시는 분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비트파이넥스 이 차트를 보도록 하면, 일단 롱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형태에서 그냥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3천억 가량 이미 이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몸은 가벼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 건데요. 도미넌스는 일단 지금 이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첫 번째 추세 라인은 깨졌습니다. 지금 7월 2일 그리고 7월 8일 이 저점을 잇는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은 깨진 상태에서 어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제가 이 6월 10일과 이 7월 2일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 이 큰 상승 쐐기형 이 패턴은 아직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추세 라인,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 라인이 깨져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횡보할 수 있어요. 횡보를 해주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지고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가 주면서요. 이 지금 도미넌스가 여기서 일단은 이 상승 쐐기형에서 이탈되는 상태에서 그냥 21이평선 지지받는 모습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횡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제 8월 10일에서 8월 뭐 중순쯤, 그때 이제 그 시총 차트가 3,800억 달러를 넘어가주는 그 타이밍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 움직일 때 저는 이제 이 도미넌스 차트도 깨고 내려가면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트 보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먼저 카이로스님이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일단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합법화 됐다는 뉴스가 떴다고 친구가 보내줬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내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 재산은 사법부에 의해 인정이 됐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가 중국 사법부에 의해서 인정이 됐다라는 어떤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전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작년에 중국 법원에서 어떤 호텔이었나요? 호텔이라든가 상인이 이런 암호화폐로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합법화하는 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기사로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부도 뭐 힘이 있긴 하겠지만 이 합법화보다도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그 공산당에서 이 암호화폐를 인정해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의미는 있긴 한데 이 얘기는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어떤 판례가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본말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일본을 중심으로 전자판 스위프트 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FATF에서도 협의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얼핏 보면 리플사와 XRP 엄청난 배신과 타격을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 SBI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리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나라인데 약간 배신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이제 읽어보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시스템 개발이며 전자판 스위프트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스위프트와 뭔가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보다 정확하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이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이터에서 이제 일본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 개발 주도,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일본 정부가 스위프트와 유사한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소식통은 지난 6월 FATF가 일본 재무부와 금융청이 제안한 새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승인을 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제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FATF가 해당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XRP라든가 리플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런 자금 세탁 방지법 관련돼서 AML 이런 걸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읽어드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위프트와 새로운 송금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전자판 스위프트라는 표현을 쓴 것 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 FATF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그 AML을 준수하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각자 또 관련된 이런 뭐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종류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팝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일단 리플 투자자분들이 우리 이제 해밀리 분들 중에 많은 것 같아서 XRP에 대해서 주로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도 알아두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써 주셨습니다. 일단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나왔던 얘기긴 한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 암호화폐 중 왜 XRP만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 리플사는 1000억 개 XRP를 미리 발행한 후에 리플사라는 중앙의 명확한 주체가 시장에 코인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리플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므로 암호화폐가 아닌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그 비트코인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비트코인 그 코어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뭐 우지안하고 로저버에서 주도적으로 그 비트코인 캐시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그 주도 세력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플도 그 리플 같은 경우 이제 리플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리플사 CTO는 이에 대해 반박으로 XRP와 리플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이며 내일 당장 리플사가 사라진다 해도 XRP는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 시총 3위인 XRP만 그 성격이 모호하여 매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몇 번 이제 지난번에 그 이은님이 그 핀센에서 이게 이제 SEC에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했다라고 하면 증권으로 이제 분류되는 게 맞겠지만 핀센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증권이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과 제휴하는 은행은 늘어나고 있고 XRP 전망은 밝다 하고 이제 물음표 했는데, 이 물음표가 은행은 많지만 리플렛 가입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엑스래핏을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XRP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의견,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그 CJ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XRP는 1000억 개 이상 발행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불가능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CJ님하고 이제 금은동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이냐 디지털 자산이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과 CJ님 블로그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채널에서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리플사와 제휴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 XRP 전망은 밝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이제 CJ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것이 엑스래피드로 연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XRP에 영향을 직접 주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또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CJ님이 지난번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리플렛 어떤 고속도로망을 미리 깔아놓고 거기에서 XRP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은 어떤 최적화된 속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고속도로만, 자기 차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만 사용하겠지만 지금 법정 화폐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그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XRP 1000억 개 이상 발행 가능한가? 이제 이 부분도 예전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일단 금은동 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볼게요. 금은동 님이 이제 오늘 제가 답변 드린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XRP를 증권이라고 규정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2015년에 이미 핀센에서 커런시로 이제 규정되어 KYC AML 준수하며 판매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거 자체가 SEC 규제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은행에서 XRP 변동성 때문에 이제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일단 ILP를 통해 지불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ILP는 철도라고 하면 그 여기서 달리는 고속도 열차가 XRP다. 뭐 지난번에 이제 CJ님 고속도로로 비유해 주셨는데 뭐 비유는 뭐 고속철도로 비유하든 아니면 뭐 고속도로로 비유하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국내용은 엑스커런트만으로 충분하겠지만 국외용으로서 실시간 지불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엑스래핏을 써야 된다.
2에서 5초 내로 정산이 끝나기에 송금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환율 변동성을 크게 줄여주고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 리스크도 초단위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큰 금액을 옮기기에 가격이 지금 현재는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다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큰 금액을 옮길 때 지금 거래소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호가창에서 이 호가 변동으로 인해서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는 안 되고 적절한 가격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내용 이야기해 주신 거고, 은행에서는 XRP를 쓸 이유가 없다. 은행은 막대한 외화를 거래 상대방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된다. 노스트로 계정. 전 세계적으로 묶여있는 돈이 몇십억 달러라는데 뭐 정확한 금액은 구글링 통해서 이제 검색해 보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XRP를 이용한 실시간 송금이고 큰 은행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수수료 갈취를 위해서다. 큰 은행들이 새로운 송금 시스템을 써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 고객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딱히 이제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엑스커런트만 사용하고 엑스래핏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엑스래핏을 사용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네트워크망이 어느 정도 지금 구축되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그 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만약에 엑스래핏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XRP를 이용해서 돈을 주고받는 은행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수수료라든가 속도 면에서 다른 사용하지 않는 은행은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객이 이탈할 것이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CJ님하고 금운동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같이 읽어봤어요. 다음으로 베티썬님이 베티썬님이 써주신 내용 먼저 볼게요. 요즘에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방송을 안 빼고 다 보지만 댓글은 못 달았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마 이제 그때 시아버님 아프셔서 그 병간호 하시는 걸로 바쁘신 것 같아요. 오늘 중국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생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힘들어왔고 국민이 체감할 차례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대도시는 하락세, 오히려 신도시는 약간 소폭 상승세라고 합니다. 풍선의 공기가 계속 주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보시면 지금 중국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들은 이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다. 은행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걸 체감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차례가 됐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또 알려주시니까 현재 중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읽어봤고, 다음으로요, 정톨카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 포트폴리오에서 갖고 있는 코인들이 먼저 올라갔을 때, 리플이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뭐 매도해서 리플을 물타기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냐, 아니면 지금 뭘 매수해야 되냐, 지금 뭘 매도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건 쉽지 않고,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저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합리적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계획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은 이미 이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나온 거고요. 알트코인들이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알트코인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알트코인들 올라가는데, 만약에 리플이 지금 이제 정톨카님 의견처럼 맨 마지막에 올라간다. 뭐 리플이 지금 한 400원대 500원대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도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뭐 200만원까지 올라가지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100만원까지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 팔아서 리플이 아직까지 500원을 못 넘고 있다 라고 하면 리플 사야겠죠. 리플 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승 사이클이 한 번씩 다 마무리가 되고 알트코인들이 올랐을 때는, 그때는 현금화 해야 된다. 현금화 또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더리움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홀딩 물량, 제가 이제 정해놓은 홀딩 물량은 홀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분들은 나는 홀딩 없이 그냥 다 매도하겠다, 뭐 이더리움 리플도 이번에 알트코인들 올라가면 어떤 분들은 다 매도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은 남겨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제 포트폴리오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비트코인만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어글리 페이스 베리구맨님이 H채널 보다 보면 좋은 글들이 많은데 이게 한번 보고 지나치기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거를 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아니면 블로그에 이제 올려주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생각 안 해봤고 예전에 했었는데 예전에도 이제 이와 같이 뭐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밴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때 투표를 해서 이거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커뮤니티는 이 유튜브 채널 안에서 일단 운영하기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따로 이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다시 한번 만약에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뭐 밴드 만들고 또 네이버 카페 만들고 블로그 만들고 또 카톡 단톡방 만들고 아니면 뭐 텔레그램 만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분산되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한 곳에 쏟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되도록이면 이 한 곳에서 진행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자료 찾는 거는 여러분들 좀 번거롭더라도 만약에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때 이 내용은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별로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뭐 블로그 운영하시는 거 있다고 하면 그 블로그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메모장에 하셔도 되고 개인 블로그에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 블로그에 뭐 암호화폐 아니면 뭐 해밀리 이렇게 해서 이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그냥 꾸준히 업로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나중에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만들자는 의견이 다시 한번 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투표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투표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루저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스캇팍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리브라가 리플을 잠식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리브라 코인과 XRP의 설계 개념 자체가 극과 극으로 상반되고 그 운용 개념과 마켓 포지션도 경쟁 상대일 수 있지만 서로의 포지션을 잡아먹기보다는 상호 보완의 개념이 더 커 보이는데 제 의견은 어떤지요? 즉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교란 없이 중간 유통 단계에서 XRP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리브라처럼 글로벌 피아트로의 진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XRP는 각국의 규제 회피에 상당한 강점이 있고 리브라가 만약 런칭이 돼서 국경 간의 송금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XRP 시장이 줄어들기보다는 1차적으로 현 전통 금융권의 송금 시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전에도 현재 법정화폐 간에 돈을 보내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위협받는 대상은 리플이 아닌 전통 금융시장이고 금융권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속히 리플렛과 XRP 혹은 기타 블록체인 시스템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리브라가 XRP를 잠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진을 유발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라가 페이스북이라는 큰 글로벌 생태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강점이 있지만 페이스북 자체가 소비시장의 플랫폼이 아니기에 리브라가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도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써줬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CJ님이 의견 써주셨던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그 금융 세력이 한 어떤 플랫폼 커다란 한 플랫폼 안에 최대한 많은 전 세계 이제 인구들을 그쪽 안으로 넣어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쓰이는 코인이 만약에 리브라라는 코인이 그 안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냐. 만약에 리브라가 왜냐면 그 안에서 리브라끼리만 서로 주고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은 저도 이제 좀 적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그거는 그냥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어찌됐든 달러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이런 기존 법정화 패깅돼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법정화폐가 가치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로 가치가 이전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기존 법정화폐에 패깅되어 있는 이런 리브라라든가 또 뭐 유튜브, 아마존, 또 뭐 구글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스테이블 코인들,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대부분 이제 기존 법정화폐가 패깅돼서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기존 법정화폐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식의 어떤 달러 가치가 급격한 하락을 맞을 거고, 암호화폐, 우리가 이제 XRP가 뭐 XRP를 10,000달러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XRP가 만약에 10,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들이 막 스테이블 코인을 너도나도 막 찍어내면서 돈의 가치가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 거의 피크 순간에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1XRP가 10,000달러까지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법정화폐 가치를 법정화폐 가치로 뭔가를 카운트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바르를 가지고 물건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하나 사는데 막 이렇게 저울로 볼리바를 갖고 와서 저울로 재가지고 바나나를 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법정화폐를 그냥 다 폐기 처분해서 없애버리고, 우리가 돈을 뭔가를 주고받을 때 그냥 XRP로 주고받는 개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XRP에서 뭐 드랍 개념, 또 비트코인의 사토시 개념으로 오히려 돈을 주고받는 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어떤 과도기적 단계에서 이런 디지털 통화, 디지털 법정화폐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마지막에 그 또 찌라시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찌라시 관련돼서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바이바이바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바이바이바이님이 매매 전략, 리플 시나리오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제 복귀 차원에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1번, 기본 베이스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둔다. 이건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개수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법정화폐를 늘리는 게 목표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2번,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 중이거나 조정을 끝마치고 상승으로 이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 리플의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보다는 리플을 BTC 마켓에서 매수한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BTC 마켓 매수하든 원화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원화로 매수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화로 들고 있는 분들은 이걸 굳이 BTC 마켓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화를 들고 리플을 살 건데 이거를 굳이 비트코인을 샀다가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BTC 마켓 가서 리플을 살 필요는 없는 거다. 이거는 쓸데없는 수수료만 낭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현 시점부터 8월 중순까지 비트만 혼자 오르기보다는 알트코인들과 동반 상승을 예상해 본다. 시총이 비트코인 전고점까지 오른다는 가정하에. 네 번째, 현재 리플의 시점을 2017년도 3월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가 2017년도 3월 5일 주봉과 같이 양봉을 띄워주는 1주차라고 보고, 2주차에는 뭐 10주, 20주 2평을 터치, 30주 차에는 60주 2평을 터치하고, 4주차에 단기간 급상승을 예상해 본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10주차, 20주 이렇게 이동평균선, 어제 그 말씀드렸던 그냥 일봉에서 일단은 15주가 아니라요, 15일과 50일 이평선, 15일과 50일 이평선을 넘는 과정에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주면서 넘어주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아까 이제 시총 차트로 비교해서 봤을 때 그때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플러스 뭐 알파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계획이 맨날 바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리플 차트를 봤는데, 제가 이제 2017년도 연말 차트로 이제 보였는데, 여기서 지금 시총 차트와 비교해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2017년 3월 달과 같은 흐름으로도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계획은 중간중간에 이 시장이 계속 변하잖아요. 시장이 변하고 제가 생각했던
지금처럼 만약에 리플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획은 수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다만 이제 매매 계획, 내가 이제 어디에서 매도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은 그대로 저는 지켜 나가고 있어요. 뭐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2만 사토시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뒤는 이제 읽어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신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켈처스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켈처스킴님도 이제 리브라와 리플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브라와 리플이 경쟁 구도에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 페이스북에 내에서 송금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형 자금을 이동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개인 간의 소액의 돈을 보낼 수는 있어도 기업 간 대형 자금이나 국경 간 큰 자금을 리브라로 이제 보낸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히려 개인 간 송금을 목표로 나왔던 스텔라가 리브라랑 겹칠 수 있다라고 봤고, 오히려 리플사는 리브라 출시 뉴스가 나오고 난 후에 더 많은 은행들이 리플렛에 가입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스캇팡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과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설령 리플사의 일부분이 시장을 리브라가 대체한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 리플사가 망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브라가 나오면 망하는 건 이제 스위프트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이따가 이제 같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로드맵을 보니 100개 노드가 약 100억 원씩 출자를 해서 자본금 10억 달러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다. 그런데 이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주려면 어디선가 수익을 창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올라봐야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 10억 유저들이 리브라를 사용하면 생기는 거래 수수료, 광고 수익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10억 명으로부터 각 10달러의 영업이익만 발생을 해도 금세 10억 달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보시면 어제 그 페이스북 그 담당자 대표가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출도 할 거냐 물어보니까 대출도 할 생각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어떤 지급 준비율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얘네가 그 지급 준비율 개념을 도입해서 이자를 받을 겁니다. 돈을 더 찍어내고 이자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지금 출자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죠. 그래서 리브라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을 2개 발행해서, 하나는 이런 지급 준비율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투코인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지급 준비율 개념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따로 해서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프트 유어 밸류님이 그 코스닥 차트를 이제 봐달라고 했는데, 코스닥 차트를 그냥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제 오늘 봤는데요. 일단 채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뭐냐면 닷컴 버블 때, 이때는 이제 그 오버슈팅으로 보고요. 일단 지금 2008년도 서프라임 때를 이렇게 언더슈팅으로 해서 일단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보시면 일단 이 지금 현재 위치가 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08년도 서프라임부터 이렇게 2015년 저점을 잇는 추세선 그리면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와 다시 2016년도 이렇게 2017년도 이렇게 저점을 잇는 라인으로 추세선을 그렸을 때, 지금 이 추세선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코스피처럼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코스닥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나스닥 전고점을 넘어가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상승했던 2900까지 올라왔어요. 이때 2900까지 올라왔는데 한 번도 이 2900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 암호화폐 만드는 기업들, 우리나라 ICO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게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림 자체가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IT 기업들이 주로 이제 모여 있는 만약에 그런 거래소라고 하면, 여기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진행됐잖아요.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들을 모두 모아놨을 때 나중에 그게 이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지금 나오는 전고점, 지금 만약에 이번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물론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게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최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서 글로벌화된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을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런 코인들은 전고점을 꾸준히 넘어가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그냥 국내 코인으로 남거나 아니면 그 성장성 자체가 우리나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런 식으로요. 성장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프트유어 밸류님 했고 지금 이제 에어포트 에이전트님이 써주신 내용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곰탱이 찌라시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보니까 크립토 토마토님 아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곰탱이 배경화면 보면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고 왼쪽이 언덕에서 XRP라고 쓰여진 눈덩이가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는 모양인데 하얀색 흩어져 있는 작은 점들 자세히 보면 천칭자리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천칭자리는 영어로 리브라고 바탕 배경 색깔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 바탕인 파란색을 띠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의 리브라로 인해서 XRP인 리플은 언덕을 내려오면서 눈덩이같이 점점 커져서 이번 리브라의 발표는 리플에게 있어서 최고의 호재다 라는 내용인데 이 트위터 베어러블 트위터 이제 보면요 이런 이제 사진이 앞에 이제 대문 사진에 걸려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 이 지금 눈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눈이 내려오고 있고 이 언덕 위에 작은 눈덩어리가 XRP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XRP가 이렇게 굴러 내려온다는 거죠. 굴러 내려오고 점점 이렇게 커진다. 눈덩이가 커져서 큰 눈덩이가 되고 이 눈이 내려오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리브라 페이스북의 그 천칭자리 리브라의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리브라로 시작된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달러 가치를 급격히 하락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를 그냥 하늘에서 뿌리는 겁니다. 눈처럼. 달러를 눈처럼 하늘에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처럼 뿌린 이 하늘에서 뿌린 돈들이 달러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거다. 급격히 떨어뜨릴 거고 그 떨어뜨린 돈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XRP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XRP는 눈덩이처럼 이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페이스북 하나만 나왔지만 앞으로 뭐 진짜 대기업들 다 나올 거예요. 아마존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요.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각자 자신들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할 겁니다. 그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또 돈을 추가적으로 지급 준비를 개념을 도입하면서 더 찍어낸다. 라고 하면 돈의 가치는 지금 달러가 베네수엘라에 있는 볼리바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베네수엘라에서 봤을 때 볼리바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뿌려진 리브라들, 리브라가 결국 이제 지금 법정화폐니까요. 법정화폐 중에 달러와 위안화 빼고요. 달러와 엔화, 그 다음에 유로와 파운드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정화폐들이 무한 공급되면서 그리고 이 네 가지 묶여있지 않은 이 네 개에 패깅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나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기축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리브라도 마찬가지로 위안화가 이제 빠져 있잖아요. 위안화가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번에 이 리브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견제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